자, 시작할까요? 시간 다 됐죠? 네,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를 하게 될 속담은 손재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한 해가 다 갔다, 그죠? 오늘 마지막 미팅인 거죠, 우리? 와, 마지막 미팅에 이렇게 많이 오셨네. 네. 어디 갈 데 없으셔요? 모임이 없으신가요? 모임 때문에 못 오신 분도 많죠? 예. 근데 요즘 예전보다 모임이 많이 줄지 않았어요? 되게 많이 저도 보니까 되게 많이 준 것 같아요. 예, 술 먹을 일이 많이 없어서 그나마 건강에 도움 많이 되는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오늘 한번, 2025년의 마지막 우리 대구 TA 미팅이거든요. 예, 오늘 제 강의 통해서 한번 내년을 또 설계해 보고요. 다음 한 해, 그리고 내년부터 이어지는 내 남은 인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런 자리 오늘 처음 초대되신 분 계신가요? 한번 잠깐만 초대하신 분이 손 한 번만 들어봐요. 초대하신 분께서 어느 정도 계신가? 많으시네 꽤. 예. 어이구야. 왜 모시고 오셨어요? 저보고 뭐 하라고? 예? 그냥 하든가 하면 되죠, 저는요. 예. 그래서 오늘 초대되신 분은 또 귀한 자리, 이거 귀한 자리거든요. 예. 이게 있잖아요. 아메이 오늘 제 얘기 들어보시고 아메이 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싫은 사람한테는 얘기 안 하고 싶어요. 좋아하고 함께 하고 싶고 계속 끝까지 가고 싶은 사람한테 얘기하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아메이는 한 번 하게 되면 끝까지 가야 돼서. 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적어도 여러분을 초대하신 분이 나를 끝까지 갈 사람이라고 생각하는구나라고만 정도는 생각하셔도 돼요. 예, 그래서 오늘 본인이 알고 있는 아메이 나는 너무 좋은데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네. 또 내가 설명한다고 제대로 알아들을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여기 요런 강의장에 초대해서 함께 들으면서 이해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초대하셨을 거니까 한 1시간 10분 요 정도 한번 제 얘기 통해서 이 친구가 하는 이 언니가 하는 뭐 우리 형이 아는 아메이가 도대체 뭐지? 내가 알고 있는 아메이는 다단계 이런 건데 물건 파는 건데 자꾸 아니라 그러는데 왜 아니지? 이런 오해들을 좀 풀어가시는 시간이셨으면 좋겠어요. 괜찮으시겠어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 하고 있는 우리들한테는 괴테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해할 수 없으면 소유할 수 없다. 근데 이해 전에 자꾸 소유하려 하거든요. 그러니까 안 잡히는 거예요. 정확하게 한번 제대로 이해하고 내가 제대로 전할 수 있는 그런 비전을 느끼는 배워가는 시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되셨어요? 예, 자, 제 강의 주제는 늘 같습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한 기회. 누구나 더 나은 삶을 원하는데, 전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더 나은 삶을 원하지만 더 나은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이겁니다. 기회를 만나지 못한 거예요. 두 번째는 기회를 만났는데도 왜 더 나은 삶을 살지 못하느냐? 스스로를 못 믿어서요. 예, 그래서 오늘 적어도 내가 기회를 못 만났어라는 얘기는 하지 않으시게끔 제가 아메이가 기회다라는 얘기를 한번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 잠깐 드릴게요. 저는 아메이를 만난 지가 이제 지금으로부터 20, 이거 6년 되면 횟수로 27년이거든요. 제가 만 26년인가요? 맞나요? 예, 26년, 27년 왔다 갔다 한다니 많아지니까. 예, 99년도에 제가 아메이를 처음 만났어요. 어디서 만났냐 하면 저는 여기 옆에 있는 경북대학교를 나왔는데 고향은 경북 김천이에요. 집이 되게 가난해서 가난한 고학생, 알바를 매달 하면서 지내야 되는 돈 벌어서 학교 다니는 고학생이었는데요. 99년도에도 역시나 저는 이제 취업을 알바를 어디서 했나 하면 그 경대 정문에서 평화시장 내려가는 골목 바로 앞에 그러니까 정문 똥집 먹으러 갈 때 많이 가시죠 거기 예 그렇게 그 바로 앞에 있는 PC방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취직을 했는데 PC방 사장님이 저한테 아메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 제모야 너 열심히 사는데 그렇게 열심히만 산다고 부자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아메 한번 알아보래요. 제가요 제 친구가 그랬으면 뒤통수한테 때리면 이 새끼 이상한 거 한다면서 막 치아라고 막 이랬을 건데 저희 사장님이 저한테 아메를 한번 알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알아봤게요? 아니요. 뒤통수는 못 때리고요. 예, 계속 석 달 동안 도망 다녔어요.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는 아메이는 그 당시에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그러셨을 거예요. 약간의 오해 편견이 있잖아요. 우리가 피라미드 다단계 조각만 빚지고 막 폐가 망신하고 막 부부가 이혼하고 막 그때는 또 자살하는 친구들도 있었거든요. 피라미드 하다가. 예. 경산의 무슨 대학교에서 이상한 피라미드를 하다가 서로 그 학자금 대출 서로 맞보증서 가지고 막 받아가지고요. 자살했어요. 그래서 대자보 붙어 있었거든요, 학교에. 그런 건 줄 알았어, 나는 아메이가. 그러니까 나보고 하라는 거야. 죽으라고 나? 막 이러면서 있잖아요. 겁나가지고 막 피해 다녔어요. 석 달을.
그러니까 PC방을 그만둘 거 아니면은 내가 피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예. 막 말하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올리고 막 말하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올리고 그렇게 석 달이 지나니까 우리 사장님이 마지막으로 나한테 쟤는 못 알아듣는갑다 싶어가지고 마지막으로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제모야, 너 그렇게 못 알아듣겠거든. 너희 학교 도서관에 가서 아메이 책, 네트워크 마케팅 책 세 권만 읽어봐.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나한테 다시 얘기 안 할게 그러셨거든요. 그 얘기가 저를 지금 여기 있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 99년도에 26년 전에 경북대학교 도서관에 아메이 책 있었을 것 같아요? 없었을 것 같아요? 그 생각 없을 것 같잖아요. 지금도 없을 것 같죠? 그 저도 그랬다니까요. 이 다단계 책 우리 학교 왜 있어? 여러분들 대학 도서관에 썬데이 서울 이런 거 있게 올게요. 플레이보이 잡지 이런 거 있게 올게요. 있다고요? 없어요. 이거 없어요. 대학 도서관에 플레이보이 잡지 있으면 다 빌려가요, 그거. 예? 없다고요. 왜 없게요? 야에서 누가 이렇게 물으니까 어느 강의장에서 물으니까 훔쳐가서 이렇게 그래서 없대. 일리 있죠. 예, 예. 없어요. 학생들한테 도움 안 되니까요. 그러면 내가 아는 다단계 이거 아미 이거 없을 거 아니에요. 도움 안 되는 거니까 있다는 거야. 제가 궁금한 건 못 참아요. 다음 날 학교를 갔어요. 바로 앞이니까 5분만 걸어가면 1층담 지나서 경대 도서관 가거든요. 딱 가갖고 도서관에서 1층 검색대다가 아메이 한 칸 띄우고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쳤는데 글쎄 안 나올 것 같은 책이 수백 권 있다 나오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요 제 여심을 내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3층 경제 경영 코너에 있다 올라갔어요. 주식 코너, 부동산 코너 지나서 네트워크 마케팅 코너가 따로 있더라고요. 두 책장 빼곡히 꼽혀 있는 책들을 보고 제가 제 여심을 다 내려놓고요. 겸손하게 아메라고 써 있는 거 세 개 뽑아가지고 집에 가서 한 권 다 읽고 두 권 반 읽기 전에 제가 생각이 180도 바뀌어 버렸어요. 이걸 왜 안 하지? 이걸 왜 사람들이 다단계라고 왜 하지? 이런 생각이 탁 든 거예요. 생각이 180도 바뀌어 버렸다고요. 하루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저한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왜 생각이 180도 바뀌었을까요? 제대로 된 정보가 들어간 거예요. 저는요, 아메이를 해보지도 않았고 하는 사람을 보지도 않았어요. 어디서 들었겠죠. 아메인 그런 거야, 뭐 이런 거 이런 거야. 그러면 그 말하는 사람, 나한테 말해준 사람, 그 사람은 자기가 해봤을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아메이라는 거 이렇게 아메이 얘기하면 왜 편견과 고정관념이 있는 게 왜 가지냐 하면 책을 보고 가지신 거 아니시잖아요. 여러분이 해보고 가지신 거 아니시죠? 하는 사람을 본 거죠. 그 하는 사람이 여러분들 100% 제대로 아메이를 하는 사람이라고 장담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한테 그런 오해와 편견을 가져다 주게 했던 사람 같으면 지금 아메 하고 계시나요, 그 사람? 안 할걸요? 그렇죠. 27년째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저도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주식하다가 망한 사람 있죠? 그럼 주식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고 나쁜 거 없잖아요. 주식에서 돈 번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돈 버는 일은 가치 중립적인 거지. 그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 거지. 그 일 자체가 좋고 나쁜 건 사실 도둑질이나 사기 이런 거 말고는 없는 거죠. 식당은 좋은 거에 나쁜 거예요. 옷가게 하는 건 좋은 거에 나쁜 거예요. 보험은 좋은 거에 나쁜 거예요. 없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그 하는 사람을 통해서 가진 고정관념이 그 일 자체를 평가해 버린 거죠. 그래서 오늘 이런 자리가 여러분한테 어떠셨냐, 어떠시면 좋겠냐 하면 객관적인 암이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러면 암이가 뭐냐 진짜 이쪽 편 말고 이게 뭐냐고요. 그걸 오늘 얘기 드릴 테니까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다고요. 예.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자, 그렇게 하루아침에 딱 바뀌고 나니까 알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아직도 잊어먹지 않아요. 그 책에 나왔던 문장을요.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지금이라 하면 26년 전이에요.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물건을 사거나 제품에 대한 정보를 얻을 때 미디어 광고를 통해서 얻는데요. 미디어 광고 뭐죠? 신문 광고, 잡지 광고, 라디오 광고, TV 광고. 그랬죠? 여러분들 90년도에는요. 근데 앞으로 5년, 10년이 지나서 전 국민 집에, 전 가구에 초고속 인터넷이 깔리기 시작하면 99년도엔 초고속 인터넷 안 쓸 때라는 거 아시죠? 모뎀 쓸 때예요. 모뎀 알아요? 모르는 분들 많다 또 모뎀. 전화 걸어서 띠가 삐삐 하고 나면 이제 인터넷이 되는 이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5년, 10년 후에 초고속 인터넷이 깔리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뭔가를 써보고 좋다, 나쁘다 이 경험을 인터넷에 올리기 시작할 거래요. 그러면 그걸 보고 구매를 결정하게 될 거래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더 이상 기업들이 미디어 광고에다가 광고비를 쏟아붓지 않고 그런 개인들한테 돈을 주기 시작할 거래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가는 개인들이 생길 거래요. 지금 들으면 알아듣죠?
그걸 처음 시작한 회사가 아메이래요. 여러분들 지금 들으면 이해되잖아요. 여러분들이 26년, 27년 전에 이 얘기 들었다 생각해 보세요. 이해됐을 것 같아요? 안 됐을 것 같아요? 뭔 소리 하노? 이러지 않았을까요? 근데 저는 그거를 한 방에 알아들었어요. 한 방에. 제가 어디서 일했다 그랬어요? 인터넷 최전선에서 일하고 있었잖아요, 제가. 제가요, 이래봬도 한국에서 국가고시, 국가 자격증, 희한한 자격증이 있었어요. 지금은 3살짜리도 하는 걸 자격증으로 만들어 놨었어. 제 1회 인터넷 정보 검색사 자격증을 딴 사람이에요, 제가. 혹시 인터넷 정보 검색사 자격증 따신 분? 아무도 없잖아요. 제가 1회 땄다니까, 1회. 그 자격증 하나 있으면 컴퓨터 학원에서 강의할 수 있었어요. 없으니까, 사람들이. 그때는 정보 검색이 어려웠어요. 지금은요, 3살도 해요. 이 웃기죠? 예. 그러니까 제가 한 번 딱 들으니까 이해가 딱 되는 거, 그럴 수 있겠네? 그럼 지금부터 내가 써보고 좋은 걸 자랑하면서 내 네트워크를 만들면 이게 자산이 된다고? 오케이, 알아봐야지. 한 달 딱 알아보니까 안 할 이유 없더라고요. 그래서 해야 되겠다 마음 먹은 거예요. 예. 그래서 제일 처음에 전한 사람이 제 학교 친구, 학교 1년 후배, 우리 하재은 사장님 남편 있어요. 김진구 사장님이라고. 전하고 각자가 여자친구한테 전한 거예요. 나는 정주영 사장님한테, 우리 김진구 사장은 하지연 사람한테 이렇게 4명이 시작한 거예요. 예. 그래서 졸업할 때까지 친구들이 받는 월급만큼만 나오면 딴 거 안 하고 이것만 해야지 약속하고요. 졸업할 때까지 열심히 아미를 했어요. 예. 하고 나니 졸업할 때쯤 수익이 한 3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때 제 친구들이 LG 삼성 가면 150만 원 받을 때예요. 300만 원 벌었어요. 취직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저랑 저희 와이프는 취직해 본 적이 없어요. 예, 아메일 통해서 대학교 4학년 때 결혼했고 4학년 때 플래티늄이 됐거든요. 그땐 DD라 그랬죠. 예, 플래티늄이 됐고요. 졸업할 때 졸업하는 해에 에메랄드가 됐고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 잘 살고 잘 먹고 있습니다. 예, 지금 26년째 아메를 하고 있고요. 현재 스코어는 한국항공 수석 다이아몬드고요. 저는 이제 아메를 하면서 꿈이 생겨가지고 학생들 가르치는 일을 해보고 싶었어요. 아메가 꿈을 이루어주는 도구잖아요. 예, 이게 자산소득으로 일하지 않아도 나오는 소득이 4, 500 나오니까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35에 대학원을 갔어요, 다시. 그래서 대학원 전공은 교육심리 전공했고요. 학생들 가르치는 이제 석박사를 교육심리 전공하고 학생들 꿈 찾아주고 비전 찾아주는 일을 하면서 아미를 하고 있고요. 현재 이제 23살, 18살 두 아이 아빠입니다. 우리 아들 손정아 사장은 제가 아미를 같이 하고 있죠. 예, 이제 이 대를 이어서 같이 하는 일이 돼버렸고요. 대한민국 대구에서 삶의 자유를 만끽하며 행복하게 꿈꿨던 삶 살고 있습니다. 제 27년의 얘기를 지금 딱 10분 만에 드린 거예요. 예. 그 이제 사이 얘기를 드려야죠, 여러분한테. 예.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딱 네 개입니다. 저 밑에 있는 삶, 자유, 행복, 꿈요. 여러분들의 삶에도 자유와 행복과 꿈이 이루어지는 삶이 펼쳐지면 좋겠죠. 자, 삶이라는 걸 살아가려니 삶을 지탱하는 일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요. 우리가 대부분 삶의 자유와 행복과 꿈이 없어지는 이유는 그 일이 내 삶을 지탱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동의하시나요? 그죠? 그럼 어떻게 지금 요즘이 얼마나 어려운지 잠깐만 짚고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들 요즘에 앞으로 여러분들의 일자리 하고 있는 일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10년, 20년 계속 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여전히 갖고 계시나요? 그럼 오늘 당장 그 생각 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작년 한 해, 올해 한 해, 25년 한 해, 그리고 26년 한 해 여전히 이어져 갈 최고의 화두가 뭔지 아세요? 잠깐만, 제가 너무 더워요. 옷을 좀 벗어도 되겠죠? 오늘 추울 줄 알고 입고 나와. 안 된다고요? 어떡하지 안 되면? 아, 하나 더. 예, 따라오세요. 예. 올해 이어서 25년도에 이어서 26년도에 이어지는 최고의 화두가 뭐게요? AI예요. 그죠? 혹시 지금 여러분들 일상에서 AI를 활용하고 계시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활용하고 계시다. 챗 GPT요? 요즘 유행 같잖아요, 챗 GPT. 에미나이 쓰잖아요, 에미나이. 에미나이. 앞으로 제미나이가 더 득세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그 클라우드가 없어요, 챗 GPT는. 제가 예전에도 그 얘기 드렸지만 챗 GPT는 클라우드를 확보하려면 돈 주고 계속 사야 되고요.
구글은 원래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구글이 더 클 것 같았는데 제미나이가 역시 따라잡더라고요. 예. 자, 어쨌든 AI가 어떤 일을 벌이고 있냐면 머리 좋은 사람들이 하는 일은 AI가 다 잠식하고요. 몸을 쓰는 일은 로봇이 다 잠식해요. 어중간한 일은 AI를 탑재한 로봇이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5년, 10년 후의 일이 아니고요. 내년의 일이고 그 후내년의 일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1, 20년 동안 변해왔던 게 요즘에 1, 2년 만에 변하는 거 많죠. 예, 그렇다니까요, 지금요, 상황이. 그러니까 이때까지 변해왔던 것처럼 10년, 20년은 걸리지 않겠나. 그때 되면 나 퇴직할 텐데 뭐 아니에요. 아니에요. 보세요, 요즘에 AI 때문에 없어질 1, 2, 3등 제일 많이 없어질 직업, 힘들어할 직업이 뭐라 그러는지 한번 보세요. AI로 가장 먼저 대체될 고학력 직업 3위부터 들어간다잉. 3위 의사 스탠퍼드 3위 연구진과 의사요, 구글 의사. 헬스 딥마인드가 공동 연구한 첵스넷이라는 딥러닝 모델이 유방암 진단, 폐렴 진단에서 전문 방사선과 의사를 뛰어넘었다고 발표. 복잡한 외과 수술은 아직 대체가 불가능해서 3위 줬다잉. 2위 변호사 사람 변호사와의 계약서 리뷰 대결 결과에서 AI가 더 높은 정확도를 보였다고 함. 이미 대형 로펌이나 기업 법무팀은 실제 도입해서 사용 중. 1위 개발자, 최근 메타 CEO 마크 저커버그가 최근 세계 1위 팟캐스트 인터뷰했는데 25년도 내에 회사 내 중간급 개발자들까지 싹 다 AI가 대체하고 신입은 이제 안 뽑는다고 함. 의사 변호사 안 되길 잘했다. 형 의사 변호사 안 되길 잘했다. 위안 삼는 거죠. 위안이 아니라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의사가 생각해 보세요. 오진율이 높죠, 꽤. 오진 많이 하죠, 여러분들. 그 의사 못 믿을 의사 되게 많지 않던가요? 가보면 헛소리 찍찍하고. 예.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뭔가 몸이 아픈데 뭔가 정밀 판독을 맡겨야 돼. 여러분들 의사한테 맡길 것 같아요? AI한테 맡길 것 같아요? 저는 AI한테 맡겨요. 그거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여러분들. 사람 눈동자를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일반 사람한테 이 눈동자가 여자 눈동자게 남자 눈동자게 물으면 일반 사람은 27% 맞춘대요. 근데 못 맞춘다는 얘기지. 거의 겐또도 아니잖아요. 반도 안 되잖아요. 안과 의사한테 눈동자 그림 딱 주고 사진만 딱 찍어서 주고 이 사람 여자게 남자게 맞추라 그러면 안과 의사 몇 프로 맞추게요? 일반 사람 27% 맞춰. 안과 의사가 몇 프로 맞추게요? 50% 맞춰요. 이게 이제 원숭이만큼 맞추는 거지. 걘또 찍으면 딱 똑같은 것만 계속해도 50%잖아요. AI는 몇 프로 맞추게요? 99.9%, 100% 맞춰요. 완전 다르다고요. 판독하는 게. 그거 누구 의사한테 왜 맡겨요? 오진 않은데. 그러니까 앞으로 점점 고학력자, 머리 쓰는 사람들이 하는 직업은 AI가 다 먹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몸 쓰는 거는요? 근데 그거 아시죠? AI로 가장 내년부터 이제 여러분들 집에 이런 거 하나 드리면 돼요. 한번 보세요. 집안일뿐 아니라 사람과 대화도 가능한 인공지능 휴머노이드 로봇이 내년 미국에서 상용화합니다. 집안일 저렇게 해준대요. 쓰실래 안 현지 쓰실래? 시간 난 1일 당장 사고 싶다 뉴욕포스트 저거. 등은 캘리포니아 AI 로봇 기업 원엑스 테크놀로지스가 개발한 가정용 휴머노이드 로봇 네오가 2026년 초 미국에서 출시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네오는 키 168cm, 무게 약 30kg의 인간형 로봇으로 내장 카메라와 센서를 통해 다양한 가사를 수행할 수 있고 사람들과 대화도 가능합니다. 네오는 인간을 위해 문을 열어주거나 물건을 가져올 수 있으며 손에 방수 기능이 있어 설거지와 빨래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전 저게 제일 마음에 들어요. 저도. 150파운드 이상을 들어올리고 55파운드를 운반할 수 있습니다. 로봇은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할 때마다 기능이 향상되며 소유자는 음성 명령뿐만 아니라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조작이 가능합니다. 원엑스 테크놀로지스는 네오가 오디오 및 비주얼 인텔리전스 기술을 사용해 음성과 시각 정보를 동시에 분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의 명령에 즉시 반응하고 반복 학습을 통해 점점 더 자연스러운 대화를 얼마인지 구현합니다. 보세요. 스스로 학습이 가능해 점점 더 자연스러운 대화와 상호작용이 가능해집니다. 네오를 원하는 사람은 월 499달러의 구독형 71만 모델과 원인데. 2만 달러의 구매형 모델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나 같으면 당장 해요. 저 차 렌트 하나보다 싸잖아요. 예. 설거지 귀찮거든요. 집에서 설거지는 제 담당이라서. 자, 보세요, 여러분들. 요즘에 간병 문제가 한국에 또 하나 이슈로 떠오르고 있어요. 간병 파산이라 그래요. 누구 아프잖아요? 간병하는데 24시간 간병하는데 500만 원 이하로는 사람 못 구한대요. 그래서 중국 사람 쓰면 3, 400인데 질이 낮잖아요. 저거 드리면요. 저 로봇 드리면요. 한 달에 얼마로 가능해요? 간병 로봇 생긴다니까요, 이제. 예. 자, 그러면 보세요. 또 하나 로봇. 저 로봇은 뭐예요? 가정 로봇이라며 이제 산업에서
업무에 쓰일 로봇은 어느 정도까지 진화했느냐? 이거는 며칠 전에 영상이에요. 집안일 보세요. 중국 로봇업체 엔진 AI사가 공개한 최신 로봇 영상입니다. 영화 터미네이터의 주인공 이름을 따 T800으로 불리는데 발차기와 돌려차기 같은 CG 아니에요. 강점입니다. 사람의 버금가는 유연한 동작에 AI로 만든 영상 아니냐는 의심이 커지자 회사 대표가 직접 나섰습니다. 실제 상황임을 증명하겠다며 로봇에게 얻어맞는 걸 보여줍니다. 저 대표가 저걸 찍은 이유가 있죠. 저거 딱 찍고 영상 딱 올리니까 주가가 몇 배가 치고 올랐어요. 자, 저 로봇 어디 쓸 것 같아요? 경비, 경찰. 요즘에 경찰들 왜 여경들 뭐 피한다고 도망 다닌다고 뭐 말 많잖아요. 경찰은 안전 때문에 2명이 항상 다녀야 되죠. 경영업체도 마찬가지고. 그럴 필요 없어요. 이제 여경 하나랑 저 로봇 하나면 돼요. 그죠? 뒤에서 조절하면 되잖아. 얼마나 많은 곳에 쓰이겠어요, 저런 로봇. 여러분들 당장 얘기라고요, 당장. 예, 당장요. 자, 그럼 당장 저런 일이 벌어지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퇴직해야 되잖아요. 잘려야 되는 거죠. 자, 직장을 딱 퇴직하고 나면 메인 잡을 딱 잃고 나면 그 다음은 선택지가 2개밖에 없어요. 하나는 재취업, 또 하나는요. 창업이잖아요. 어떤 거 하실래요? 뭐부터 하실래요? 자, 재취업한다? 재취업 어떤지 아세요? 요즘에 여러분들 유명한 드라마 있었죠? 김 부장 이야기. 예. 김 부장 대기업 부장이잖아요. 이제 대기업 부장 연봉 1억 다 넘어요. 예, 그 1억 넘던 사람이 퇴직하고 나니까 월급 얼마 준다는지 재취업하면 한번 들어보시죠. 언제 봐요? 어떻게? 제가 가서 영업의 노하우 좀 전수해드려? 좋지. 마침 잘 왔어. 이번에 지점 하나 새로 낼 생각인데 김 부장 같은 사람이 맡아주면 나도 든든하지. 오, 지점? 어디? 잠실인데 체험부터 세일즈까지 원스톱으로 갈 수 있는 센터로 구상 중이고. 그게 요즘 확실히 리테일 트렌드지. 이야, 우리 이사님 감이 좋아. 반말 존댓말 계속 섞어서 할 거면 여기서 얘기 그만하지. 말씀하시죠. 기본급으로 월 2장에 나머지는 인센으로 가져가. 투장이요? 2천 아니다. 아, 200 이상은 안 돼. 220이요. 회전. 우와, 주말 근무도 가능하세요? 예. 대박! 그러면 200이요. 세전 200이면 여러분들 편의점 알바보다 못해요. 40대 후반, 50대 초반에 퇴직을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딱 시급밖에 못 받아요. 그 이상은 절대 욕심 내시면 안 돼요. 그럼 그걸로 생활이 되면 되는데 재산이 좀 있으셔서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방법이 아니죠. 그럼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이제? 창업이죠. 아, 창업 골 때리잖아요. 여러분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드디어 2005년 드디어 우리나라 폐업률이 폐업 숫자가 1,000만 명이 넘었습니다. 한 번도 100만으로 올라간 적 없어요. 드디어 올라갔어요. 폐업률이 100만이 올라가서 자영업자 비율이 줄고 있다는 거는 제가 강의할 때 제 강의 많이 들으신 분은 늘 말씀드리죠.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예, 지금보다 자영업 비율은 더 반으로 줄어야 됩니다. 선진국 가려면. 기쁜 소식이에요. 근데 저기에 그대로 실탄을 맞은 저 100만 명은 지옥 같은 소식인 거죠. 폐업하는 거. 요즘 골목골목 가보시면 어떤지 아시죠? 유튜브 보시면요. 저 보세요. 역대급 자영업자 몰살 위기, 숨만 쉬어도 적자래요. 그만 못 둬서 저 100만이 다가 아니고요. 폐업을 못해서 끌고 가시는 분들 너무 많거든요. 근데 적자예요. 전부 다 적자예요, 적자. 카드론 다 막히고요. 카드 막 지금 그래서 카드가 옛날 2001년, 2년, 3년의 카드 대란 때보다 더 많이 연체율이 폭발하고 있다잖아요. 직원 4명 다 내보내도 적자. 자영업에 몰라. 자영업이 이렇게 올라가면 임대가 많아지죠. 임대가 많아지면 공실이 생겨요. 공실이 생기면 누구까지 피해가 와요? 건물주까지 이제 피해가 오는 거죠. 그게 지금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파트너 한 분이 인터넷에 우리 카톡에 올렸더라고요. 저희 구미예요, 구미 2번 도로. 그래서 지나가면서 한 5분 지나가다가 임대라고 붙어있는데 사진을 찍었더니 저만큼 찍히더래요. 저게 다 임대라고 찍힌 20개 가게. 구미만 그렇나요? 대구는요. 저기 반월당 가보세요. 힘들죠. 하실래요, 자영업? 그럼 자,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이쪽 왼쪽도 아니고 오른쪽도 아니에요. 그래서 중간을 찾는다니까. 중간을 찾으면서 중간에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는 데를 막 갈라 그러다 보니 무슨 일이 벌어지냐? 사기당하죠. 김 부장이 사기당하잖아. 이 김 부장이. 예. 한번 들어보세요.
저거 3억도 안 하는 걸 얼마에 사요, 쏘가서? 10억에 사요. 대출 5억 받아가지고. 아이고, 또 오셨네. 저기 건너편 상가 무슨 일 났어요? 상가? 아, 망진 끌어자. 지난주에 그 방송국인 거도 가서 이름 너 망친 거 망진이. 같은데. 보고 왔나 보다. 한 3억에도 팔릴까 말까 상가를 막 10몇 억씩 받고 팔았다면서. 아니, 사장님도 10억씩 주고 산 건 아니죠? 아니 여기가 도보 3분 역세권인데 무슨 3억이에요? 아이고, 뭐라노. 지하철 착공 연기된 지가 언젠데. 아이, 뭐가 다녀야지 역세권이지. 모르셨던 모양이네. 자, 보세요. 여러분이 왼쪽도 아니고 오른쪽도 아닌데 왔다 갔다 하다 보니 중간에 없는 길을 찾으려 보니 당하는 거예요. 뭐요? 월세 800 받는다고 저기 쏘은 거잖아요. 쏘는다니까요. 얼마 전에도 저희 파트너 사장님이 지인 한 분이 어디 이상한데 12억을 투자했는데 알아봐 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챗 GPT 알아보니까 이거 완전 사기야. 12억이 들어있어, 12억. 그거 잘못되면 어떻게 해요? 예. 이 중간 찾다 보니까 그런 거야. 제치업도 아니고 자영업도 아니고. 어딜 가야 되는데 아메이나 하지 차라리. 그죠? 예, 예. 그러니까 이런 일이 우리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고. 근데 문제는 또 뭐냐? 이런 상황을 오래 겪어야 돼요.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여러분한테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100살까지 산다는데 여러분에게 100세 시대는 축복입니까? 지옥입니까? 저주입니까? 애매합니까? 저는 너무 오래 살고 싶거든요. 이 좋은 세상. 오래 살고 싶은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더라고요. 왜요? 이렇게 힘든 세상을 오래 살아야 된다고? 똑같은 세상을 사는데 왜 달라지죠? 저는 그게 도구의 차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요즘에 노후 파산이 많아지는 거 아세요? 파산하는 사람들 많은 거 아시죠? 개인회생도 하고 신용회복도 하고 파산도 하는데 파산하는 사람의 4명 중에 1명이 65세 이상이에요. 우리나라는 노후 파산이 노인 빈곤율이 50%를 넘어가요. 근데 노후에 65세 이상이 왜 파산을 하지? 왜 할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3가지 이유 때문에 한대요. 물어봤더니만. 첫 번째가 뭐냐? 모아놓은 돈을 너무 일찍 써버렸대요. 수명이 길어지니까 65세에 요 정도 모아놨으면 한 20년, 30년, 아니야. 한 5년, 10년 쓰면 될 줄 알았는데 너무 오래 사는 거야. 그러니까 75세 되니까 어떻게 돼요? 돈이 없어. 파산. 아니면 있던 돈 누가 다 뺏어갔어? 자식이. 아니면 있던 돈 아까 같이 어때? 중간 어디 왼쪽 오른쪽 안 가고 중간 객이다가 어떻게 사기당하거나. 이거. 짧아진 퇴직 연령, 늘어난 수명, 노년기가 길어져서 이게 준비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파산하는 거 1번. 2번은 뭐냐? 병치레. 우리나라 건강 수명과 평균 수명은 17세 차이가 나죠. 17살. 83세가 평균 수명이라면 건강 수명은 65세, 6세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17년 동안 아프면서 살아요. 그러면서 돈 어디다 다 갖다 줘요? 병원. 왜 우리나라는 의사가 돈을 다 버냐 하면 말년에 벌어놨던 돈을 다 주고 가잖아요, 여러분이. 싹 그냥 주고 가시잖아. 그러니까 그 돈 싹 받아서 부자 되는 거잖아, 의사들이. 그죠? 예, 이거요. 세 번째 더 웃겨요. 세 번째가 뭐냐 하면 독립 못한 자녀 키우면 경제적 파산 오는 겁니다. 악성 부채 중에 최고 악성 부채는 독립 안 한 성인 자녀입니다. 예. 우리 집에 딸도 하나 있는데 절대 안 나갈라 하던데 이 좋은 집을 놔두고 왜 나가니 그러고 있는데 시집도 안 갈라 그러던데 이거예요. 지금 요즘에 돌아오는 사람들 많잖아요. 돌아오는 사람들. 문제는 여자는 돌아오면 혼자 키우는데 남자가 들어오면 애를 데리고 돌아오면 이거 누구 몫이에요? 엄마 몫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은 돌아오면 안 돼요. 절대. 예? 그죠? 다 할머니가 키우잖아. 남자가 돌아오면. 예. 이게 문제라고요. 예. 그래서요. 그래서 우리에게 선인들은 우리한테 선인이라 그래야 되나? 우리 그 뭐라 그러죠? 동정심을 가진 부자들이 우리에게 늘 충고해주고 있었어요. 10년 전부터 세계의 부자 투자의 귀재라는 워렌 버핏은 우리한테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그 한 가지 수입원이 뭐예요? 예, 예.
아니 한 가지 수입원에만 의존하지 말아잖아요. 한 가지 수입원이 뭐예요? 직장 아니면 자영업. 그러니까 끊기면 돈이 제로가 되는 인력. 그리고 다른 소득원은 뭘까요? 다른 소득원 이거예요. 다른 소득원을 얘기해 주시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 다른 소득원을 만드는데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 다른 소득원이 바로 저거잖아요. 잠자는 동안에 돈이 들어오는 방법요.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온다는 건 내 시간과 내 노력, 내 노동을 투자하지 않아도 돈이 나온다는 거죠. 이게 있어야 여러분의 삶에 안전망이 생기거든요. 이게 있으면 적어도 300에서 500만 있어도요, 여러분 삶이 무너지지 않아요. 아까 말했던 노후파산 없어요. 퇴직하고 나서 왼쪽으로 갈까, 오른쪽으로 갈까 고민 크게 안 해도 돼요. 안 가도 돼요. 마음에 안 들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서 사셔도 된다고요. 근데 우리가 이게 없으니까 왼쪽으로 가든지 오른쪽으로 가든지 뭔가를 해야 되니까 자꾸 하다 보니까 잘못돼 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그러니까 점검해야 됩니다. 지금의 내 소득은 노동소득인가 아니면 자산소득인가? 점검하셔야 돼요. 노동소득은 한계가 있다 그랬어요. 직장, 자영업, 전문직은요. 문 닫거나 아프면 수입이 제로예요. 여러분 지금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1년 안 하면 제로예요. 그 돈은요. 자산소득은요. 아무리 적어도 일하지 않아도 나와요. 안전장치가 되죠. 100만 원만 나와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번에 뭐죠 그거 생활지원금 15만 원인가 뭐 20만 원인가 줬죠. 맞나? 이름이 생활지원금 맞나? 명칭이 민생지원금 15만 원, 20만 원 받아보시니까 그것도 솔솔찮지 않아요? 한번 받는데 신청 다 했죠? 다 받았죠? 예. 못 받았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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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100만 원이 매달 나온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클지. 예. 오른쪽 거 만드셔야 된다고요. 워렌 버핏의 충고처럼요. 그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메이라고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초대하신 분이 여러분을 초대한 이유이기도 하고요. 이 연금성 자산성 소득이 우리 삶에 가져다주는 꿈과 자유와 행복을 가져다주는 가장 기본적인 도구거든요. 예. 이게 왜 필요하냐? 야, 그거 꼭 만들어야 돼. 그냥 뭐 계속 일하면서 살면 안 돼? 아니요. 계속 일하면서 살면 안 돼. 얘는 어떤 가정이 있냐 하면 인생에 변수가 없을 거라는 가정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왜 우리가 연금성 자산소득을 만들어야 되냐면 이 두 가지 때문이에요. 인생에는 늘 뭐가 있다? 변수가 있다. 또요, 우리에게는 돈을 못 버는 시기가 되는 노후가 찾아온다. 이 두 가지 때문이거든요. 여러분들의 삶에 변수가 없을 것 같으세요? 저도 있던데요. 여러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인생은 늘 변수의 연속인데 왜 나한테만 변수가 없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남편이 돈을 잘 벌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남편이 퇴직을 당했어. 그럼 어떨 것 같으세요? 아니면 갑자기 남편이 다쳤어. 아니 남편이 죽었어. 아니 뭐 올 수 있는 일이잖아요. 제가 누구 남편이라고 얘기 안 했으니까 그냥 남편이 죽었다고요. 갑자기 죽었다고요. 상상하기 싫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떡하실 건데요? 내가 자영업을 하는데 불이 났어. 어떻게 해요? 서문시장에 몇 년 전에 그러셨던 분들 다들 그게 변수인 거잖아요. 예.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나와 배우자는 괜찮아? 근데 갑자기 부모님이 아프셔. 다치셨어. 경제적 지원을 할 사람이 우리밖에 없어. 나밖에 없어. 그러면요. 외면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돈을 뭐 집을 팔아서 전세로 들어가더라도 월세로 들어가더라도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변수잖아요. 이게 감당되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안정적인 자산 소득이 있다면 이 변수가 상수가 돼버려요. 상수로 커버가 돼요. 그러니까 인생의 상수를 만들어야 돼요. 상수를. 내 변수가 전혀 요동치지 않는, 변수가 아무리 와도 내 걸 못 건드리는 상수를 만들어 놔야 된다고요. 그게 자산 소득의 힘이에요. 예. 어떤 리더사님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변수 중에 최고의 변수는 자녀에게 꿈이 생기면 그게 최고의 변수래. 애가 갑자기 음악 하고 싶대. 그럼 어떻게 해요? 그것도 막 악기 희한한 거, 막 가야금 이런 거 8천만 원짜리 이런 거 사야 돼. 그거 어떻게 하실래요? 변수지, 변수이고. 애가 유학 가고 싶대. 변수라니까요. 늘 변수가 있어요. 자, 노후는 어떻습니까? 노후 되면 누구나 우리는 노후가 옵니다.
일을 못하는 시기가 와요. 힘들어서 못하거나 아파서 못하거나 나이가 많아서 취직이 안 돼서 못하거나 이 준비해야 되잖아요. 적어도 여러분들 최고의 부모는 막 공부를 열심히 시킨 부모가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 아이들이 클 때도 경제적 부담을 안 지게 만드는 부모가 최고의 부모래요. 요즘은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먹고 살 수 있어야 되잖아요. 노후 돼서. 예, 그 안전망이 필요한 거죠. 예. 또는요, 여유로운 노후 좀, 여러분들 나이가 60살, 65세 넘어가면 그 노후는 좀 행복하고 여유로웠으면 좋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하와이를 2번 갔는데 하와이 와이키키 해변에 가면 제가 아직도 기억해요. 우리 와이프랑 같이. 첫 여행 하와이를 갔을 때 와이키키 해변에 석양이 딱 지는데요. 백발의 노인 노부부 둘이가 수영복 입고 손잡고 걸어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연세가 아무리 젊어도 75세에서 80세 정도 되신 분들이에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노후는요? 남편하고는 싫다? 예? 그죠? 적어도 여유로운 노후요. 그러려면은 뭔가 지금부터 준비해야죠. 대가 없이 지금 실컷 놀다가 노후를 그렇게 만들고 싶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결국 여러분들 내 인생 내 시간의 주인이 되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저는 그게 아메라고 여러분한테 강력히 주장하는 겁니다. 왜? 제 삶이 그렇게 바뀌었으니까요. 네. 자, 그럼 아메가 도대체 뭐길래 그렇게 바뀌냐고요? 간단하거든요. 이제 이 원리를 제가 설명드릴게요. 요즘 여러분들 연결의 시대라 하죠. 연결이 돈이 되는 세상, 연결이 부자가 되는 세상 아니에요? 자, 쿠팡 왜 부자예요? 뭐와 뭐를 연결시켜요? 판매자와 소비자 연결시키잖아요. 그 판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부자예요. 돈 다 벌어가요. 카카오는요? 사람과 사람을 연결했죠. 그래서 떼돈 버는 거 아니에요. 아메이는 뭘 연결해요? 좋은 제품과 소비자를 연결해요. 이해가 안 된다고요, 저게? 이제 이해시켜 드릴게요. 우리는요, 이미 누군가를 부자로 만들어주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뭐 합니까? 카톡 보죠. 예, 또 누군가와 연결하면서 카카오 돈 벌어주고 있는 거예요. 예, 또 뭐예요, 여러분들? 메일 보내고요. 또 뭐 합니까? SNS 보고요. 유튜브 보면서 늘 누군가의 연결에 돈을 벌어주고 있어요. 내가 연결되면서. 왜 그것만 계속하고 계세요? 내가 누군가를 연결시켜서 돈 벌 생각 한번 해보시면 어때요? 그래서 이때까지는 몰라서 못 벌었다 칩시다.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의 플랫폼을 만들면 되잖아요. 그게 아메이고 그걸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불러요. 그런 방법을. 자, 이제 지금부터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서론이었어요. 예, 본론은 짧아요. 보세요. 자, 아메이 원리를 보세요. 이게 도대체 뭐길래 그게 무슨 자선 소득이 된다고 그러고 돈을 벌 수 있다 그래? 보시면 돼요. 자, 저 오른쪽에 있는 게 우리 소비자예요. 제일 왼쪽에 공장이 있어요. 우리 소비자는 무언가를 사려고 할 때 반드시 유통과 광고를 거쳐서만 사요. 공장 간다고 바로 안 팔아요. 살 수도 없고요. 그러면 중간 유통과 광고가 많으면 소비자한테는 손해예요. 맞나요? 그래서 66년 전에 이걸 없앤 거예요. 중간 유통과 광고를 없애서 공장이 소비자한테 바로 주기로 한 거예요. 자, 유통과 광고를 없애니 돈이 남아요. 남는 돈으로 뭐 할게요? 원가를 높였어요. 원가를 높이면 뭐가 좋아져요? 품질요. 그래서 아메 제품 나쁘다는 사람 없잖아요. 아메 제품 써보면 다 뭐라 그래요? 제품은 좋더라 하지 않아요? 자, 이 좋은 제품을 어떻게 하느냐? 소비자한테 합리적 가격에 드려요. 비싸게 안 받아요. 에이, 비싸던데. 아메이 오해 중에 또 하나 있잖아요. 다단계 물건 파는 거 아니냐? 비싸다. 이거 세 번째. 비싸. 아메이는 제품이 비쌀 수가 없어요. 왠지 아세요? 왜냐하면 보세요. 가격이라는 거는 누가 평가해요? 비싸다 싸다를. 소비자가 어떻게 해봐야 알아요? 비싸다 싸다를. 써봐야 알아요. 그래서 아메이는 써보시고 마음에 안 드시면 아메이에서 만드는 전 제품은 먹어보고 입어보고 발라보고 써보고 마음에 안 든다. 3개월 이내에 들고 오시면 반만 남아있으면 돈 다 내드려요. 근데 어떻게 비쌀 수 있어요? 만약에 비싼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반품. 그럼 아메이 망해요. 그럼 자기들도 안 비싸게 보이게 만들겠지. 아, 써보니 합리적이네 라고 생각되게 만들겠지.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게 만드니 66년 동안 이어져 온 거라고요. 대체적으로 비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두 가지 사람들이. 안 써봤거나 퐁퐁이 15,000원이 한다고 비싸다 뭐 이러는 거지. 안 써봤거나 두 번째는 용량대로 안 썼거나요. 제대로 쓴 사람 중에 비싸다는 사람 거의 없을걸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팔아요. 자, 저렇게 팔면 소비자는 좋은데 기업은 안 좋아요. 왜? 마케팅을 안 하니까 아는 사람이 적어. 고객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아메이가 이거를
마케팅을 해야 되는데 마케팅을 가장 잘할 사람이 누굴까? 그리고 우리와 함께 우리의 소비자들도 같이 돈 벌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마케팅을 소비자한테 맡긴 거예요. 기존 방식대로 하려 그러면 저 사람 누구죠? 정우성? 이정재? 예, 이정재 불러가지고 10억 주고 맡겨야 되는 거잖아. 그럼 잘 팔리겠지. 왜 그렇게 안 했냐고요? 같이 돈 벌려고요. 예. 그리고 이게 더 낫겠다는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소비자들에게 써보시고 여러분들이 좋으시면 여러분들이 연결하고 공유하고 자랑해 주세요라고 부탁한 거예요. 마케팅을 누구한테 맡겼다? 우리한테요. 그러면 줄어든 마케팅 비용을 누구한테 준다? 우리한테요. 우리가 뭐 했으니까? 연결했으니까. 자, 저기 있는 우리요. 저기 수염난 저 아저씨, 저게 우리예요, 우리. 우리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아메에서 떼다가 파는 거 하나요? 저 봉다리 들고 있네. 파는 거 맞네. 아이고, 저 봉다리는 팔라고 내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산 거라고요. 산 거. 아메에서 직접 사보니까 좋아. 그래서 나 뭐 했다고요? 연결하고 자랑한 거예요. 그럼 나한테 연결하고 자랑을 받은 사람이 나한테 삽니까? 아메에 와서 삽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나한테 사는 게 아닙니다. 파는 거 아니라고요. 다단계 판매 회사들은 파는 거니까 팔죠.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이렇게 시장 같은 데 가면 세탁소, 목욕탕 같은 데서 막 이렇게 놓고 팔죠. 팔아도 되는 거니까. 근데 아메이는 만약에 그렇게 갖다 놓고 팔았는데 누가 사진 찍어갖고 아메이에 신고하면 어떻게 되게요? 걸려요. 잘려요. 팔지 말았는데 팔았다고.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파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아메이밖에 없어요. 우리는 뭐 하는 사람? 연결하는 사람. 감 좀 오세요? 그래서 그 연결에 대한 대가로 줄어든 유통비와 광고비 35%를 모아놨다가 여러분의 기여도에 따라 나눠드리는 거예요. 이걸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부른다고요. 감 잡으셨어요? 그 왜 이런 방식으로 파냐고. 뭐 뒷구멍에서 막 사람이 막 음습하게 막 사고 팔고 하는 것처럼.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그랬잖아요. 제가 이정재 같은 사람 들여서 광고하고 총판 모집해서 팔면 잘 팔 거예요. 아메 제품. 얼마나 많이 원하는데. 그런데 왜 그렇게 안 했냐? 창업자 2명의 철학이 그랬다고요. 여기 보세요. 리치 디보스와 제이베 랜델 두 분이 창업자예요. 자신들의 삶뿐만 아니라 가족, 친구들까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했고 이것이 아메의 시작이었다. 가족, 친구, 이웃도 같이 잘 살라니까 어떻게 하지? 우리 이거 광고를 저분들이 쓸 거니까 광고를 광고 모델한테 주지 말고 우리 동네 아주머니한테, 옆집 삼촌한테, 저 이웃집 친구한테 맡기고 이 친구들 아주머니 보고 자랑해달라 그래야 되겠다. 그래서 마케팅 비용 이분들한테 드리면 우리가 많이 팔리면 이분들도 돈 많이 벌어가니까 서로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게 66년이 지나서 어디까지 이어졌다고요? 우리한테까지 이어진 거라고요. 나만 흥분하는 것 같은데 지금. 왜 흥분 안 하지? 네. 이해가 좀 되세요? 네, 그렇게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아메이 철학이요, 창업 이념이 비전이 사람들의 더 풍요롭고 건강한 삶을 돕는 것이에요. 이게 아메이 존재 이유예요. 건강한 삶을 좋은 제품으로 돕고요, 써보고 좋은 거 자랑하셔서 같이 돈 벌어서 풍요로운 삶을 살자고요. 두 가지가 아메이의 핵심이에요. 핵심. 네, 건강한 삶, 좋은 제품을 통한 건강한 삶. 그 다음에 이걸 제품을 나누고 공유하면서 같이 돈 벌자고요. 그래서 풍요로운 삶의 주인이 되시라는 거죠. 예.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게 자본주의에서는요, 누가 돈을 쓰면 누가 돈을 벌어요. 납득하세요 이거? 누가 돈 쓰면 누가 돈 벌어요. 돈 쓰는 사람을 뭐라 불러요? 소비자. 돈 버는 사람은 여러 종류가 있어요. 생산자, 유통업자, 서비스 제공업자, 이런 사람들이 벌어요. 맞나요? 기존에는요, 20년, 30년 전만 해도 돈을 쓰는 소비자와 돈을 버는 유통업자, 생산자, 서비스 제공업자는 명확하게 구별돼 있었어요. 왜? 돈 버는 사람은 돈을 투자해야지만 벌어요. 그렇잖아요. 소비자는 왜 돈을 못 벌어? 돈을 투자 안 했으니까 못 버는 거예요. 쓰기만 하는 거지. 구별돼 있었다고요. 명확하게. 그런데 인터넷이 발달하고 SNS가 발달하면서 어떻게 됐냐면 이 경계가 허물어져 버렸어요. 돈을 내지 않고 쓰지 않는 소비자조차도 소비 경험을 공유하고 플랫폼에 연결함으로써 돈을 벌어가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뭐 때문에? 이런 플랫폼 때문에. 이해되세요? 인스타그램이 생기고 유튜브가 생기고 블로그가 생기면서 돈을 투자하지 않았던 소비자조차도 이제 써보고 좋은 걸 자랑하는 사람들이 돈을 벌어가기 시작한 거야. 소비자의 약 1% 정도가. 응? 경계가 허물어졌다고요. 반드시 돈을 투자해야지만 돈을 벌 수 있었다고요. 근데 돈을 투자하지 않는 소비자조차도 돈을 벌 수 있는 플랫폼이 생긴 거예요. 납득하시나요? 인스타가 없고 유튜브가 없고 블로그가 없으면 공유해서 연결해서 돈 버는 사람이 없잖아요. 없을 거 아니에요. 인플루언서들이. 저게 있으니까 생긴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질문. 인스타그램, 유튜브, 블로그, 틱톡은 생긴 지 얼마 됐어요? 채 20년이 안 됐어요. 저 밑에 있는 하나가 있죠, 아미. 그럼 20년 전에는요? 20년 전에는 연결과 공유가 없었나? 그렇게 말하면 이상한 취급했다고, 미친놈 취급했다고. 연결과 공유가 뭐야? 택돔 소리 하고 있네. 이랬다고요. 플랫폼이라는 게 생겨나기 전에는. 근데 아메이는 이미 66년 전부터 소비자가 이 플랫폼을 활용하면 연결하고 공유하고 소비 경험을 알려서 돈 벌 수 있는 플랫폼이었다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배우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 전공하는 친구들 대학에서 대학원에서 SNS의 원조를 어디라고 배우냐 하면 아메이라고 배워요. SNS가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침마다 하는 거 있죠? 그거 공유와 연결이 핵심이잖아요. 링크 보내는 거. 근데 그거는 기반이 인터넷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인터넷이 없을 때는 연결 어떻게 했을까요? 공유 어떻게 해야 돼? 인터넷이 없을 때. 아, 뛰어가야지. 집에 가서 똑똑똑 친구야 오랜만에 만났지. 야, 안 그래도 내가 아메이에서 이런 거 써봤는데 좋더라. 너도 한번 써봐. 회원가입 했어야 돼. 이렇게 연결했을 거 아니에요. 그 SNS의 원조인 거예요. 인터넷이 없을 때부터 SNS를 한 거라고요. 예. 이해가 안 돼요? 되는 거 맞죠 지금? 너무 이해가 돼서 가만히 있는 거죠. 그런데 너무 일찍 생기니까 사람들이 납득이 안 간 거잖아. 그래서 오해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요, 오해가 아니죠. 지금 다 아는데 뭐. 그래서 공유와 연결이라는 개념은 이제 평범해졌잖아요. 그래서 아메이를 많이 이해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20대, 30대도 금방 이해하게 된 거고요. 결국 그래서 이제 이런 책까지 나오는 거죠. 소비가 뭐다? 직업이다. 자, 그럼 이제 소비를 어떻게 수입으로 만드느냐? 3단계가 있어요. 소비를 수입으로 만드는 3단계. 어떻게 아느냐? 예. 간단해요. 자, 처음에 1단계. 뭘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1단계. 제품을 써봐야죠. 소비를 해야죠. 소비가 수입이 되는 1단계는 소비를 먼저 해보는 겁니다. 네, 회원이 되셔서 소비를 하세요. 일단 많은 사람들이 아메이를 통해서 돈을 벌고 싶다면서 이거 생략하고 바로 2단계로 나가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써봐야 알죠. 예. 집에 거 바꿔보세요. 치약지수 샴푸는 이봐라 또 안 판다디만 저래 희한하게 파네. 아니고요. 아니 이거 그 희한해요. 사람들이 보면 요런 말 한마디 하는 것조차도 물건 파는 거라 그래. 아니고 제가 지금 써보라 그랬잖아요. 써봤는데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하면 돼요? 반품하면 되잖아요. 아니 돈 벌고 싶다면서 그래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메이로 돈 안 벌고 싶어요 하면 제가 쓰라 소리 안 해요. 아메이를 통해 돈 벌어보고 싶으면 써보세요. 제품 써보시고 마음에 안 들면 반품하시고 하지 마시고요. 마음에 들어요? 그럼 소비 경험이 생기셨네. 이런 거 써보시면 돼요. 다 건강한 제품, 친환경적인 제품이 약 700여 가지가 아메이에서 팔리고 있어요. 아메이 제품 좋은 건 소문 났잖아요. 뉴트리라이트 건강식품, 건강식품 재료로 만드는 화장품, 뭐 아메이 치약 그러면 너무 유명하죠. 여러분 나갈 때 한 개씩 또 받으실 거예요. 작은 거. 예. 아메이가 치약이 남아 돌아서 여러분한테 주는 거 아니고요. 예. 오셔서 감사하다고. 또 연말이니까 아메이에서요. 치약 가장 유명한 치약 써보시면서 좋은 거 느껴보시라고 이 선물로 드리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선물로. 얼마나 좋아요. 예? 샴푸, 비누, 물과 공기와 관련된 정수기, 그다음 공기청정기, 우리 매일 먹는 음식 만드는 퀸 조리 도구부터 시작해서 너무너무 유명한 아메이 세제들요. 써보시는 거예요. 자, 써봤는데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어요? 반품. 마음에 들어. 그러면요. 그렇죠. 그 다음요. 여러분들이 공유와 연결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예. 갖다 팔라는 게 아니고요. 뭐 하시라고요? 공유와 연결. 근데 난 너무 잘 팔아. 팔면 안 돼요? 근데 안 팔릴걸요? 예. 왜? 그 사람도 회원가입 쓰면 되는데 왜 여러분들한테 웃돈을 더 주고 사요? 판다는 거는 웃돈이 있어야 파는 거잖아요. 예. 돈 남겨 파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남길 생각하면 절대 한 개도 못 팔걸요? 예. 그분 회원가입하면 다 자기 회원가로 사는데 말라고요. 그죠? 예. 근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회원가입하기 싫다고. 예. 고정관념이 안 깨져서 괜히 회원가입하는 것 자체가 뭔가 엮이는 것 같고 그런 분들한테 내 아이디로 사드리면 되지 뭐. 그럼 파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부탁되어 심부름 해주는 거죠. 자, 2단계 연결과 공유를 시작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이 네트워크를 만들어 나가시게 돼요. 여러분의 플랫폼을요. 그러면 그 플랫폼의 크기와 양만큼 거기서 공유되는 제품의 매출만큼 기여도에 따라 여러분의 자산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35% 범위 내에서요. 한국하면 1년 매출 1조 2천억 원입니다. 1조 2천억 원의 35%는 얼마다? 4,500억 정도가 여러분의 수입으로 우리 수입으로 돌아옵니다. 자, 이 수입이 이제 어떻게 돌아오느냐 보세요. 여러분이 회원이 되셨어요.
회원이 딱 되셨어요. 그래서 치약, 칫솔, 샴푸, 비누를 사본 거예요. 한 달 써보니 20만 점 정도가 쌓였어요. 20만 점 정도 되려면 아메이 전 제품은 점수가 있어가지고요. 만 원짜리 하나 사면 6천 점, 2만 원짜리 하나 사면 12,000점 점수를 쌓아줘요. 자, 이 점수를 모아요. 20만 점이 되려면 돈으로는 한 35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요거를 두 개를 나눠서 계산해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머리가 너무 복잡해져요. 오늘은요 제가 연말이기도 하니까 특별히 요걸 같다고 가정하고 제가 빠르게 계산해 봐 드릴게요. 자, 20만 점을 20만 원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치약도 써보고 샴푸도 써보고 여러분들 아메이 제품 써보면 좋은 거 되게 많죠. 저는 최애 아이템이 있어요. 없으면 안 돼요, 저. 비전했어요. 예, 저는 각막이 찢어졌어서 기억하시는 분 있을 거예요. 제가 4, 5년 전에 안대를 6개월마다 한 번씩 안대를 일주일 동안 차고 다녔던 거. 예, 난치성 각막 진무름증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제가요. 뭐 하다 그랬냐면 드라이 하다가 드라이 빛이 눈에 찔러가지고 이렇게 째졌어. 째진데 요게 요렇게 덮으면서 재생이 되는 가운데 굳은 살이 배기니까 이렇게 띄어서 재생이 되니까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아침에 눈을 딱 뜨면 눈에 각막이 붙어서 떨어져 버리는 거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게 6개월만 한 번씩 떨어지는 거야. 재생이 되니까. 3년을 고생했어요. 예. 그래서 누군가 얘기를 듣고 예. 카로틴 플러스하고 연락에 막 메가로 있잖아요. 막 3일에 한 통씩 먹고 막 이래가지고 없앴어요.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난치성 각막증후군 평생 안 나아요. 환자들 진짜 많아요. 환우 모임도 있고요. 그거 너무 괴로우니까. 예, 근데 나섰거든요. 예, 나서고 나서도 우리 비전에서 전에 비전 아이디라고 나왔잖아요. 그거 나오면서부터 저는 그걸 먹기 시작했는데 건조증이 되게 심하니까 이제 그거 치료되고 나서 눈이 계속 저도 컴퓨터도 많이 보고 하니까 계속 이래야 되는 거예요. 눈물도 나고. 근데 비전 아이디 먹고 나서부터는 싹 없어졌거든요. 비전 헬스로 옮겨오면서부터는 하루에 3개만 먹으면 돼요. 돈 많아서 3개 먹는 거 아니고요. 살라고 3개 먹는 거예요. 예, 안 먹는 날은 눈이 뻑뻑해요. 비즈니스 드셔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한두 알만 딱 먹으면 1시간 이내에 펴놔요 눈에. 그래서 그 들고 다니면서 자랑하셔야 돼요. 딱 먹어봐. 하나만 잡숴봐. 신봉사 눈뜨시 팍 떠져. 이러면서 했잖아요. 제가 그러고 다니거든요. 예. 진짜요. 예. 오늘 매출 많이 올라갈 겁니다. 진짜. 또 하나가 뭐냐면요. 제가 아토크림 너무 좋아하거든요. 제가 눈만 건조한 게 아니고 몸도 건조하더라고요. 그래서 겨울만 되면 하얀 가루가 막 떨어져요. 상상하지 마세요, 몸에. 아, 이게 좀 그래요. 막, 근데 아토크림 나오고 나서부터는 요게 한번 쫙 바르면 보습이 이틀 가. 그죠? 내 살인지 남의 살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보들보들해져요. 너무 좋아요, 아토크림. GNH 로션하고 비교를, 타입 출정을 불어야죠. 그 두 개 너무 좋아하거든요. 예. 그거 써보고 좋으니까 자랑이 돼요, 안 돼요? 제 얘기 들으니까 써보고 싶어, 안 쓰고 싶어요? 써보면 돼요. 근데 이번에는 제 얘기 들었으니까 제 아이디로 쓰세요. 그럼 제 아이디 안 하고 그러니까 이거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경험이 없고 감동이 없으니까 내가 그냥 어디서 들어가지고 야, 아미 이게 좋다더라. 뭐가 좋다. 이러니까 파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지. 상대가 그렇게 표현하고 느끼니까 나조차도 파는 것 같아서 위축되는 거지. 여러분 있잖아요. 아메이 잘하시는 방법은요. 말하지 말고 먼저 쓰세요. 먼저 쓰고 내 잔이 넘치잖아요. 그럼 흘러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얘기가 되는 건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데 내 잔도 안 찼는데 있잖아. 이걸 막 쏟아 부어가지고 알려주려니 너무 힘든 거지. 그게 선행돼야 되는 것 같아. 어쨌든 소비 경험이 생기면 알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직은 안 알렸어요. 20만 썼어요. 그러면 3% 준다니까 6천 원이 생겼어. 6천 원도 나쁘지 않죠? 좋아요. 자, 내가 연결과 공유한 거 있어요, 없어요? 이 그림에서. 없죠? 없는데 6천 원 받았어. 괜찮죠? 잘 써줬다고 캐시백 드리는 거예요. 자, 6천 원 돈도 6천 원 받았지만 여러분이 한 달 동안 써보고 생긴 게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거 뭐가 생겨 있을까요? 그렇죠. 소비 경험이 생겨 있는 거예요. 이 경험을 뭐 할 수 있어요. 이제 우리는 연결하고 공유하는 거예요. 물건을 갖다 파는 게 아니라 써본 소비 경험을 연결하고 공유하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의 원리예요. 이게 꼭 이해돼야 돼요. 이게만 이해되면 겉으로 보이는 게 꼭 뭔가 갖다 주고 돈 받고 물건 파는 것 같은데 그런 오해가 싹 풀려요, 여러분들. 그게 아니라는 게. 예, 싹. 자, 그래서 내가 A라는 친구와 B라는 지인한테 공유했어요.
A도 회원가입해서 아메이 통해서 제품 쓰고 B도 회원가입해서 제품 쓰고 여러분도 아메이 통해서 이제 써보니까 괜찮아서 계속 쓰기 시작했어요. 나에게 아메이를 알려준 스폰서, 우리 스폰서라 불러요. 스폰서도 아메이를 통해서 제품 쓰기 시작했어요. 한 달에 20만 원씩 4명이 다 썼다고 가정해 볼게요. 의무적으로 얼마 써야 된다 이런 거 없어요. 가정하는 거예요. 4명이 아메이 제품 썼다. 어떻게 돼요? 저게 일반 마트 같으면 4명이 받는 포인트가 똑같을 거 아닙니까? 예. 그죠? 포인트 똑같잖아요. 근데 아메이라서 달라져요. 아메이는 포인트를 2가지 잡아줍니다. 내가 소비한 점수 나한테 잡아주고 또 내가 연결하고 공유한 사람이 쓴 점수 나한테 또 잡아줘요. 2개를 같이 잡아주니까 점수가 달라지는 거죠. 자, 볼게요. 자, A, B 자기가 쓴 거밖에 없죠. 20만 점, 20만 점이에요. 여러분 여기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요거 나라고 생각해 보세요. 색깔 파랗죠? 파란 거 나예요. 자, 나는 내가 쓴 거 얼마? 20만 원. 내가 알린 사람들이 쓴 거 얼마? 20, 20이니까 40. 합쳐주니까 몇 점이에요 나는? 60만 점. 요거 이해돼요? 합치니까 60만. 자, 그 다음 나한테 아메이를 알려준 사람 스폰서는 몇 점이에요? 다 합쳐주니까 80만.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오케이. 80만, 60만, 20만, 20만 점수가 다르네요. 그럼 돈을 다르게 받겠죠? 자, 오늘 처음 오신 분들만 동시에 대답해 보세요. 누가 제일 많이 받을 것 같아요? 4명 중에. 저 봐라. 저 눈치 없는 서문 사람 있다. 예. 묻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면 위해가 아닌 것 같은데, 그죠? 상식적으로 얘기하면 다 저 스폰서 같잖아요. 저도 처음에 26년 전, 7년 전에 처음 들었을 때 저 스폰서 찍었어요. 당연히 스폰서겠지. 그러니까 내가 당연히 아메이가 다단계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했었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 아닌 거죠. 스폰서가 제일 많이 받는 게 다단계고 피라미드고 나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메이를 오해한 거잖아요. 그런 거라고 알고 있으니까 아니라고요. 결론부터 얘기 드리면 네트워크 마케팅은 아메이는 스폰서가 제일 많이 받지 않습니다. 자, 아메이는 보너스를 나눠줄 원리가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선착순 아니고 무슨 순? 노력순. 2번째는요. 가장 나중에 시작한 사람부터 보너스 줘요. 저 4명 중에 가장 나중에 시작한 사람 누구예요? AB요. AB. 해볼게요. AB 6,000원, 6,000원. 불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 다음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점수 몇 점? 60만 점. 60만 점이면 저 표현 몇 프로 받아요? 네, 6%면 36,000원이 나와요. 자, 여기서 잠깐.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이 옆에서 졸고 있으면 빨리 깨워주세요. 깨울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네, 자, 중요해요. 자, 60만 원을 혼자 했나요? 3명이 같이 했나요? 그렇죠. 3명이 같이 했으니까 36,000원도 3명이 나누어 가지라는 게 아메이 원리예요. 이 3명이 나눠야 돼요. 이걸 나누기 3 해보세요. 12,000원이잖아요. 그럼 그렇게 나누는 건 공산당이잖아. 공산주의가 왜 망한지 아시죠? 아무도 일을 안 해요. 그러면 그렇게 주면. 그죠? 근데 아메이는 무슨 순이라 그랬어요? 노력순요. 그러니까 36,000원을 노력순으로 나눠봅시다. 방정식이죠. 정수림 사님 맞죠? 방정식. 예. 자, 36,000원을 3명이 나누는데 2명 거 받아갔어. X가 하나야. 그러면 이 사람은 요거 빼주면 되는 거잖아. 36,000원에서 AB가 받아갖고 2명 거 6,000원, 6,000원, 12,000원 빼주고 나면 얼마 남아요? 24,000원이 여러분 보너스예요. 괜찮아요? 예. 자, 그럼 스폰서 볼게요. 스폰서는 점수 몇 점? 80만 점. 왼쪽 표에 하면 80만 점이면 아직 9%가 안 되니까 6% 받아요. 68, 48,000원. 48,000원도 노력순으로 나눠주면 24,000원, 6,000원, 6,000원 합이 3명 거 빼주면 얼마가 남아요? 12,000원이 스폰서 보너스예요. 누가 제일 많아요? 나. 다시 누가 제일 많아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가 왜 제일 많냐고요. 자, 보세요. 노력순이라고 그랬잖아요. 스폰서는 몇 명한테 연결했어요? 1명. 나는 몇 명한테 연결했나요? 예. 연결이 많아질수록 수입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게 이 인적 자산 소득의 특징입니다. 봐요. 그런데 만약에 A가 더 많이 연결했어. 수입 누가 더 많게요? A요. 먼저 했다 나중에 했다 상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스폰서는 몇 명한테 연결했어요? 자, 스폰서 여기 몇 명한테 연결했어요? 1명이죠. 만약에 스폰서가 아무한테도 연결 안 하고 혼자 썼어요. 얼마 받아야 돼요? 6,000원 받아야 되는데 1명을 연결한 대가로 수입이 몇 배가 늘었어요? 2배가 늘었죠. 2배. 자, 그럼 보세요. 나는요. 나는 아무한테도 연결 안 하고 혼자 썼어요. 얼마 받아야 돼요? 6,000원. 2명을 연결하니까 수입이 몇 배가 됐어요? 4배. 이해돼요? 수입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연결의 숫자에 따라서요. 예,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의 특징이고 여러분들이 흔히 아시는 자산소득의 특징입니다. 인적 자산소득의 특징이요. 여러분 구독자가 10만 명인 사람하고요. 유튜버 100만 명인 사람하고는 수입 차이가 10배 나는 게 아니에요. 100배, 1000배 나요.
예. 구독자가 10,000명인 사람하고 구독자가 10만 명인 사람하고도 수입 차이가 1,000배 나요. 기하급수적으로 느는 거라고요. 예. 근데 10,000명인 사람이랑 1,000명인 사람이는 비슷해요. 예,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J자 곡선, J자 곡선. 어? 이게 인적 자산의 특징인 거예요. 인적 자산은 다 같아요. 유튜브요, 먼저 한 사람이 돈 많이 벌어요. 연결 많이 한 사람이 돈 많이 벌어요. 인스타그램 오래 한 사람이 돈 많이 벌어요. 연결 많이 한 사람이 돈 많이 벌어요. 구독자 많은 사람이 돈 많이 벌죠. 아메요, 위에 있는 사람이 돈 많이 벌어요. 연결 많이 한 사람이 돈 많이 벌어요. 똑같다는 거 이해하시겠어요? 예, 이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메이 수입을 뭐라고 부른다? 인적 자산 소득. 여러분이 아메에서 10만 원을 받으셨어요? 10만 원을 만약에 10만 원 받았다. 그럼 누가 너 얼마 벌어 이러면 부끄러워서 말 못 하죠. 10만 원 이러기가.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여러분들 10만 원 버셨다면 5천만 원 정도 자산 만들었어.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5천만 원. 왜냐하면 원룸 5천만 원짜리가 월세 뭐 10만 원도 나오니까. 1, 20만 나오니까. 아니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유튜브 구독자 10,000명 정도 급대 이제. 10,000명 정도. 10,000명, 제가 10,000명이에요. 10만 원 받아요. 그래서 10만 원. 예.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셔야 얘기가 돼요. 야, 그게 무슨 얘기야? 자산소득이야? 그게? 네 물었으니까 내가 알려줄게. 이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자산으로 접근하세요. 자꾸 수입으로 접근하니까 내가 작아지는 거죠. 예. 꽁요? 예. 그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떻게 확장되느냐? 내가 한 명한테 더 알렸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연결이 많아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수입이 는다 그랬죠. 한 명한테 더 알려서 3% 20만 점 이상 되는 사람이 3명이 생겼어요. 어떤 사람, 왼쪽 사람은 2명과 같이 써서 3%, 중간에 있는 사람은 1명과 같이 써서 3%,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자기 혼자 써서 3%, 이렇게 3% 되는 사람이 세력이 생기고, 나를 통해서 연결된 사람이 총 점수가 120만 점이 넘어가면 나를 브론즈 파운데이션이라고 그러고 월소득이 15만 원에서 20만 원 돼요. 아까보다 한참 늘었죠. 또 수입이요. 한 명 더 연결했는데. 그죠? 브론즈 파운데이션이 되면 1년간 여러분들에게 저는 샘플 키트도 줘요. 저거 엄청난 겁니다. 회사가 여러분에게 연결하고 공유할 수 있는 툴도 같이 제공해 주는 거예요. 너무 멋지죠. 한 10개 정도. 약 7만 원 상당의 샘플 키트 드려요. 여기서 안 써본 거 있으면 써보시고 써본 거 있으면 자랑할 때 쓰시면 돼요. 꼭 받아보세요. 요 정도 딱 15만 원 정도 받는 거 괜찮지 않아요? 15만 원, 20만 원 같으면 저거 이제 뭐예요? 1억짜리 자산이에요. 근데 요새 은행 1억 넣으면 적금금리, 예금금리 얼마예요? 요즘 은행 따라 다르지만 2.5에서 2.7? 그럼 여러분들 세전이기 때문에 세후 딱 되면 1억 넣으면 20만 원 나와요. 한 달에. 딱 브론즈 파운데이션 1억짜리 자산이에요. 저거. 장난 아니죠. 그러니까 자산으로 자꾸 접근하시다 보면 여러분들 되게 큰 일이고 되게 재밌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예, 어디 자꾸 뭐 주식 투자만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예, 원금 손실이 있는 거잖아, 그건요. 여러분들 이거 원금 손실이 있습니까? 돈 낸 것도 없는데 갑자기 우리 집에 샴푸가 없어져요? 치약이 없어져요? 절대 없는 겁니다, 손실이. 쓰면 됩니다, 집에서. 예, 쓰면 되는 거예요. 자,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저기 지금 동그라미 몇 개 있어요, 여기? 여러분이 몇 명한테 알리신 거예요? 둘, 넷, 여섯, 7명이죠. 보통 여러분들 10명 정도 알리면 브론즈 파운데이션 되거든요. 10명 정도 알리면. 그럼 그 10명 중에 1명 정도가 어떤 사람이 생기냐 하면 언니 얼마 벌어? 이 궁금한 사람 있어. 궁금한 사람. 돈 벌고 싶은 사람. 얼마 벌어? 15만 원, 20만 원. 나 자산 5천만 원짜리 만들었으면 그러니까 나도 그럼 벌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렇게 묻는 관심 있는 사람이 생긴다고요. 10명 중에 몇 명? 1명이요. 그럼 그 사람한테 여러분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니는 못하겠다. 이래야 돼요? 관상을 보니 니는 못하겠다. 이래야 됩니까? 너도 할 수 있어. 너도 회원이잖아. 너도 제품 써보고 좋은 거 있잖아. 연결하고 공유하면 돼. 근데 막 하면 이게 사람들에게 오해를 살 수 있으니까 와서 제대로 배워서 해봐. 알려줄 수 있잖아요. 그래 언니? 무슨 뭐 자격 제한이 있거나 막 옛날에 보니까 어떤 거는 뭐 의무 구매를 해야 되고 뭐 팔아야 되고 뭐 얼마치 써야 되고 뭐 이런 거 있던데 아멘은 그런 거 없어? 그럼 여러분들이 배운 대로 알려주시면 되죠. 그래서 배워야 돼요. 아멘은 들어보니까 그런 거 없더라. 내 설명 한번 해줄게. 들어봐.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그 오해가 풀리니까 그래? 그럼 나도 해볼래. 그래서 A라는 친구가 자기도 3명한테 알려서 9% 돼서 15만 원 받는 사람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커져 나가는 거예요. 한두 명이 여러분이 알린 사람 중에 한두 명이 자기도 알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왼쪽 친구는 9%, 두 번째 친구는 2명한테 알려서 6%, 세 번째 친구도 6% 이렇게 이제 두 번째 단계입니다. 6% 이상 되는 사람이 3명이 생기고 여러분을 통해서 연결된 사람이 총 점수가 400만 점이 넘어가면 여러분 브론즈 빌더라고 그러고요. 원래 받는 보너스에서 30만 원을 더 받아요. 그래서 100만 원 정도 소득이 돼요. 100만 원 이제 커요, 작아요? 커요. 100만 원이면 얼마짜리 자산?
예, 예금으로 보자. 20만 원, 5억이에요. 예금은 저거보다 올랐어요. 4억보다 올랐어. 5억이고요. 건물로 치면 3억. 여러분들 지금부터 돈 얼마나 모으면 3억짜리 건물 사실 수 있겠어요? 지금부터 몇 년? 제가 봤을 때 여기 계신 분들은 못 모읍니다. 다 나이가 보니까 나이가 못 모아요. 못 모아요. 예. 못 모아요. 예. 변수가 생긴다 그랬잖아요. 꼭 돈이 있잖아요. 돈이 이름이 붙었는가. 어디 생기면 어디 나갈 때 생기고, 생기면 목돈 생기면 어디 나갈 때 생기죠. 그 변수예요, 변수. 예. 근데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저 400만 점 정도 브론즈 빌더 되시면 100만 원이 나오면 저게 얼마짜리 자산이라고요? 3억에서 5억짜리 자산이에요. 저 안에 회원이 몇 명 있냐고요? 40명에서 50명이요. 유튜브로 저만큼 모으려면 돈 받으시려면 3만 구독자 1000배나 많이 모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이나 틱톡으로 여러분들이 인적 자산 소득을 모으는 것보다 1000분의 1로 쉬운 일이라고요. 여러분이 제대로 소비 경험만 만들 수 있으면. 그러니까 내가 소비 경험 없이 자꾸 모으려니까 어렵다 생각하시지, 내가 제대로 된 소비 경험, 좋은 소비 경험이 생기잖아요. 세상 쉬운 일이에요. 이것만큼 쉬운 일이 어디 있어? 써보고 좋은 거 자랑하는 일인데. 내가 너무 좋은데, 내가 너무 좋아서 자랑하는데 제가 안 쓴데 슬퍼요? 막 집에 가서 이불 속에서 울 일이에요 그게? 저 친구가 안 쓴다고? 그런 일이 아니잖아요. 내가 너무 좋아서 얘기했는데 안 쓴다고? 그럼 말면 되지 뭐. 근데 있잖아, 내가 계속 얘기하면 쓴다 결국. 그 친구가 그렇게 밖에 나가는 거잖아요. 시간이, 이 100만 원이 얼마나 큰 돈이냐면 시간적으로 따졌을 때 어느 한 사람의 30년 노동의 대가로 받는 국민연금이랑 똑같아요. 국민연금 321개월 납부하니까 100만 6천 원 받는데. 그러면 이 브론즈 빌더는 몇 개월 걸려요 저거? 한국 가면 평균 6개월이에요. 6개월 플러스 마이너스. 빠른 사람 3개월도 있고요. 좀 늦은 사람 1년도 있고 1년 반도 있는데 6개월에서 1년이에요 평균. 엄청나게 시간적으로도 단축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예. 자, 내가 알린 사람들이 또 나처럼 100만 원 버는 사람이 됐어. 그럴 수 있잖아요. 예, 여기 미팅에 나오고 시스템을 통해서 누구나 이렇게 될 수 있어요. 400만 점이 다 넘어가니까 3명이 됐으니까 내가 1000만 점이 넘죠. 꼭 저렇게 안 돼도 돼요. 어쨌든 나를 통해서 1000만 점이 넘어가면 그때부터 수입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요. 정말 제2자 커브가 완성되는 거죠. 1000만 점이 넘어가면 그때 수입이 250만 원 정도 되고요. 월 직장 수입 정도 되죠. 이제 안전망이 생긴 거죠. 이 정도 되면 1년에 한 번 넘어가면 SP 실버 프로에서, 1년에 3번이 1000만 점이 넘어가면 GP 골드 프로에서, 1년에 6번이 넘어가면 플래티늄이라 그래요. 1년에 12달 1000만 점이 안정적으로 넘어가는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을 파운더스 플래티늄이라고 그러고요. 연말에 적게는 1000만 원, 많게는 2000만 원까지 연말 보너스가 나와요. 합치면 연수입 5000이에요. 5000이면 한 달에 얼마예요 이제? 3, 400 되나요? 3, 400이면 아까 여러분들 그 변수를 커버할 수 있는 상수가 만들어진 거죠. 적어도 파운더스 플래티늄 정도만 만드시면 상수가 만들어진 거예요. 변수에 크게 요동치지 않아요. 이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겁니까? 그렇지 않나요? 네. 저는 대학 다닐 때 저렇게 됐어요. 저는 28살 때, 28살 이후로 돈 버는 것 때문에 고민해 본 적은 없는 거죠. 그게 아메가 저한테 준 선물이에요. 제가 뭐 했다고요? 백이 있었다고요? 돈이 많았다고요? 뭐 학력이 높다고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메이가 왔고, 알아봤고, 알아보니 괜찮아서 하기로 결정했던 그거밖에 없어요. 무슨 돈을 내라 그러나요? 뭐 어디 가서 2년 동안 학위를 따오라 그러나요? 그런 거 없잖아요. 예. 파운더스 플래티늄 되면 해외여행도 가고요. 이게 매달 평생 증가 상속되죠. 제가 요즘에 이제 이렇게 투자 공부를 좀 하다 보니 좋은 자산의 특징이 4가지 있더라고요. 가르쳐 주대요. 나 깜짝 놀랐어. 좋은 자산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1번, 매달 나와야 돼. 중간에 끊기면 안 돼. 막 임대 놓다가 별로 안 좋아서 임대가 나갔다가 공실이 1년 생기고 이러면 안 돼. 매달 나와야 돼. 두 번째 뭔지 아세요? 평생 나와야 돼. 끊기면 안 된다고요. 세 번째가 늘어나야 된대요. 건물 가치가 올라서 월세도 같이 올라가 줘야 된대요. 이게 좋은 자산이래요. 그리고 상속이 원활해야 된대. 쉬워야 된대. 아메만큼 상속 쉬운 게 어디 있어? 상속세도 안 내는데. 딱 보니까 아메랑 똑같아. 우리가 늘 외치던 매달 평생 증가 상속이 이게 좋은 자산의 조건이었구나를 이번에 알았어요. 저도. 좋은 자산 이래야 되는데 아메이 네트워크 자산이 저렇다고요. 예, 상속까지 되잖아요. 멋지지 않아요? 그리고요, 매년 여러분들 경제적으로 해방되면서 이런 어떤 여러분들의 이제 여유로운 삶까지 보장되는 거죠. 여행요, 너무 좋거든요. 여행 때문에 아메 하시는 분도 너무 많잖아요. 이렇게 가족과 함께하는, 매년 나 혼자 내가 잘해도요 내 가족 4명까지 함께 보내줘요. 돈 걱정 10원도 안 하셔도 돼요. 저는 이제 요즘에 저도 이제 많이 다니다 보니까 이제는 아메 여행 갈 때는 돈 10원도 안 갖고 가요.
아무래도 용돈 다 주잖아. 늘 남아요. 저 용돈 갖고 뭐 할까 지금 제 파트너 사장님도 궁리하시는 거예요. 호텔 셰프와 함께 가는 여행, 예. 하나도 준비 안 해도 모든 걸 이번 푸켓 아니 이번 어디 갔죠 우리 케언즈 여행도 진짜 괜히 많이 챙겨갔어. 아멘을 못 믿었던 거야. 내가 덜 믿었던 거야. 예. 다 일도만 다. 예, 진짜. 심지어는 막 수영복 젖으면 봉다리 놓으려고 비닐봉다리도 많이 들고 갔는데 워터백이라고 이런 것도 주고요. 막 세심해. 예, 이런 여행들 여러분들 진짜 평생 함께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다닐 수 있는 멋진 기회이기도 합니다. 올해는 내년에 어디 가요? 푸켓요.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겠고요. 내가 플래티늄이 됐듯이 내가 알린 사람 2명 더 플래티늄으로 도와드리면 이게 아메리카요. 웃기게 누군가를 도와야만 돼요. 도와요. 많이 팔 것 같으면 여러분이 10억치 팔면 뭔가 많이 올라가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되게 웃긴 건 여러분이 10억치를 1년 동안 10억을 팔아도 잘 팔아서 만약에 10억을 팔아도 P는요. 한 달 동안 10억을 팔아도 SP예요. 뭐 P이 올라가는 거 없어요. 파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여러분이 2명에게 알려서 2명의 삶도 더 나은 삶으로 만들어 드리는 거죠. 도움을 드려서. 플래티늄 2명이 되면 여러분을 사파이어라 그래요. 보석핀이 되는 거죠. 보석 같은 존재라고. 연수입이 6천에서 8천 정도 되고요. 여러분도 늦게 시작한 B는 3명한테 알려서 3명의 플래티늄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B가 에메랄드가 되는 거예요. 연 8천에서 1억 2천. 저 대학 졸업하는 해에 에메랄드가 됐어요. C는요 더 열심히 해서 6명의 플래티늄을 만들었어요. 그럼 ABC 중에서 누가 제일 많이 연결한 거예요? C잖아요. 그래서 C를 다이아몬드라 그래요. 연 1억 5천에서 2억 정도 수입이 되고요. 1년에 한 번 더 여행을 다니는 거죠. 다이아몬드 여행은 일반 여행하고는 좀 달라요. 부부 경비가 2, 3천만 원 드는 더 럭셔리한 여행들을 다녀요. 지금 이제 내년에 저희도 포르투갈에 포르투 예약돼 있고요. 후내년에는 프라하를 가요. 수많은 다이아몬드 여행들을 코로나 이후에 다녀보면서 야, 내 삶이 이런 삶이야? 내가 이렇게 내 삶의 문화와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었어. 그걸 바꿔주는 회사더라고요. 뭘 했다고요, 내가? 저도 3단계 한 거밖에 없어요. 제품 써보고 좋은 경험을 공유하고 연결했던 걸 27년간 해왔던 거예요. 이런 수많은 여행지들을 다니면서 이제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3년 동안 여행을 못 갔잖아요. 남해 아닙니다. 저 남해라고 자꾸 하던데 남해 아니고요. 크로아티아예요. 저 이제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 모스타르고요. 이런 여행들 몬테네그로 여기도 몬테네그로 뭐 1000년 넘은 성당들도 있고 이런 여행들이 다이아몬드 여행이에요. 그 다음에 2024년도에는 시드니를 갔거든요. 시드니 가서 또 이제 다이아몬드 여행은 작가들이 따라다니기 때문에요. 이런 그 그림 같은 사진들을 많이 얻을 수 있어요. 이런 여행들. 올해는 이제 우리 지중해 크루즈 갔다 왔죠. 다이아몬드 여행을요. 가족과 함께하는 여행이라서 아이들과 함께 저렇게 지중해 선상에서 크루즈 선상에서 만찬도 하고 저 아이들이 18살, 23살이거든요. 제가 아내를 처음 했을 때 꿈꿨던 삶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되고 싶었고 저렇게 만들고 싶었어요. 내 대에서 내 가난의 고리를 끊고 싶었거든요. 저 사진을 제가 찍었는데 딱 찍으면서 이 생각을 딱 했어요. 내가 드디어 내 가난의 고리를 끊었구나.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럴 수 있는. 그리고 저희는 이제 주중에 끝나고 따로 또 가족 여행을 3주 하고 왔는데요. 로마, 프랑스 파리 이런데 이제 바르셀로나 이런데 구경하고 왔는데 딱 집에 오니 포르투갈에 오시라고 또 엽서가 딱 와 있어요. 고르시라고. 포르투 여행 어떤 거 하실래요? 선택하시라고 고르라고 따라 왔더라고요. 매년 이런 여행들 다니는 거죠. 어떠세요? 여러분 삶에도 충분히 제가 같은 삶이 끼어들 수 있습니다. 왜? 여러분 지금 아메를 듣고 계시잖아요. 그죠? 자, 이제 정리해 볼까요? 아까 제가 그랬어요. 제 삶의 자유를 만끽하며 행복하게 꿈꿨던 사람 살고 있다고. 오늘 주제는 삶이고 자유고 행복이고 꿈입니다. 여러분 삶에 저 3단어 자유, 행복, 꿈이 없길 바라시나요? 그렇지는 않으실 겁니다. 있으면 좋겠는데 마땅한 방법이 없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경제적인 문제, 수많은 미래의 불안한 것들, 변수들이 많아서요. 근데 그 변수를 상수로 만들 수 있는 일이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에게도 꿈꾸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저에게도 이렇게 많습니다. 제가 이제 25일 날 크리스마스 때 또 제 저는 연말 되면 제 꿈 노트 다시 적거든요. 올해 꿈이 하나 또 생겼어. 배우고 싶은 게 생겼어요. 요즘 제가 인스타에 자꾸 셔플 댄스가 그 셔플 댄스 한번 배워볼까 하네요. 그 되게 재밌겠더라고요. 나같이 몸치도 할 수 있겠더라고. 그래서 동네 한번 알아보고 적었어. 42번 셔플 댄스 배우기.
한번 해볼까 싶습니다. 예. 1억 사람들을 살 수 있는 도구가 아메이라는 거 여러분한테 얘기 드리고 싶고요. 끝이 없습니다. 다이아몬드지만 계속 이어가서 성장해 나가는 성장의 맛도 있어요. 예, 저렇게 수석 다이아몬드, 더블 다이아몬드 여러분이 알린 사람이 핀이 올라가면 그 점수를 더해서 또 나의 성장이 올라가요. 더 많은 사람을 도우면 도울수록 여러분의 핀이 올라가는 방식입니다. 어떠세요? 마음에 드세요? 아직 잘 모르겠죠? 괜찮습니다. 알아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볼게요. 끝입니다. 그러면 6천원에서 10억 막 이러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고요? 저기 뭐죠? 저건 뭐예요? 지금 보여드리는 거? 생필품. 여러분 암이 아니라도 치약 떨어지고 샴푸 떨어져요. 맞죠? 자, 그럼 내가 뭐 하라 그랬어요? 습관적으로 소비하지 마시고 의식적으로 아메이 제품 바꿔 써보세요. 왜 바꿔 쓰라 그러냐 하면 소비 경험을 만드셔야 되니까요. 그 소비 경험이 안 좋으면 반품하시고 끝내시고요. 좋은 소비 경험이 생기시면 하나씩 모으세요. 잘 간직하셔서 그걸 뭐예요? 연결하고 공유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 쓰세요. 바꿔 쓰고 알아보십시오. 마음에 안 드시면 반품, 마음에 드시면 꾸준히 쓰면 돼요. 싸게 쓸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실 거예요, 스폰서들이. 쓰다 보면 좋은 거 알게 되시고 더 많은 경험이 생겨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연결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근데 그냥 막 연결하시지 마시고 오해받아요. 다른 사람들한테. 왜냐하면 옛날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고정관념을 가져다 준 사람처럼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러지 마시고 여기 나오셔서 배워 가시면서 알리시면 됩니다. 그게 답니다. 예, 끝이에요. 예, 이렇게 한번 알아보시고요. 오늘 이 기회로 한 번으로 그치지 마시고 한 10번만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꾸준히 들어보십시오. 들어보시면 납득이 가실 겁니다. 납득이 가고 나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한번 해봐. 아, 나는 그래도 못하겠어. 이 결정이 돼요. 그러면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마음이 드시면 스폰서님한테 손 내미세요. 나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도와줘. 그러면 열심히 도와주실 겁니다. 왜? 같이 성공하고 싶거든요. 그렇게 돼야 그분도 더 성공하거든요. 그럴 수 있는 일이 아메인이 여러분들 한번 녹록지 않습니다. 그냥 살아가기가. 예, 여러분들 오늘 들은 이 아메이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삶을 준비하고 변수를 상수로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